안녕하세요. 오늘은 알고 보면 못돼 먹은 그리스 신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리스 신화 속의 신들은 극도의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는데요. 권력투쟁, 질투, 욕심 등으로 서로를 짓밟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싸움을 밥 먹듯 했습니다. 흡사 옛날 왕정 시대의 왕족들의 권력투쟁 모습을 보는 것 같지요.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다 보면 신, ним프, 인간, 동물이란 위계 질서가 보이는데요. 이는 왕족, 귀족, 평민, 천민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보면 딱 들어맞습니다. 그렇다면 막장 중에 막장 드라마를 창조해낸 그리스 신들을 봅시다. 그리스 사람들은 이 세상이 탄생하기 전의 세상을 혼돈의 세계라고 보았습니다. 그 혼돈의 세계를 카오스라고 하지요. 모든 것이 뒤섞여 있는 뒤죽박죽의 세계로 무질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빅뱅이라고 하는 거대한 폭발이 일어나면서 세계는 팽창하기 시작했고 그 가운데서 질서가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코스모스입니다. 코스모스는 질서가 잡힌 우주라는 뜻이지요. 질서가 생기면서 하늘과 땅이 생겼고 땅에는 가이아라는 대지의 여신이 있었답니다. 즉 가이아는 원초의 신으로 지구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들의 시작점을 가이아라는 여성으로 생각한 것을 볼 때 학자들은 이가 그리스 문명 이전의 모계 사회를 반영한 것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어느 날 우주에서 떠돌던 씨앗들이 가이아의 품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산맥의 신 오레, 바다의 신 폰토스, 하늘의 신 우라노스를 낳습니다. 가이아는 하늘의 신 우라노스와 결혼하여 많은 자식들을 낳는데 이를 티탄족이라고 합니다. 거인족이라는 뜻이지요. 우라노스는 하늘을 다스리는 신이기에 천왕성을 우라노스라고 한답니다. 우라노스는 가이아를 사랑하여 늘 곁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땅과 하늘은 붙어 있었던 것이지요. 처음엔 부부 금슬이 좋아. 우라노스와 가이아 사이에서 16명의 티탄 신들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 중 6명의 괴물 자식들이 있습니다. 괴물 자식이란 키클롭스 삼형제와 헤카톤케이레스 삼형제를 말하는데 키클롭스는 이마에 커다란 눈이 하나 있는 외눈박이 거인들이었고 헤카톤케이레스는 팔이 100개나 달린 괴물입니다. 우라노스는 자기 자식임에도 이 괴물들을 깊은 땅속에 있는 타르타로스라는 신들의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신들은 인간처럼 죽지 않기에 타르타로스에 가두어 꼼짝 못하게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신들의 지옥이 바로 타르타로스인 것입니다. 아마도 키클롭스와 헤카톤케이레스 형제들은 모습이 흉측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가진 힘 때문에 우라노스가 두려워했을 거란 추측이 있는데요. 키클롭스나 헤카톤케이레스나 모두 엄청난 힘을 갖고 있어 우라노스의 자리를 위협할 수도 있기 때문일 거라 보는 학자들도 있지요. 가이아는 타르타로스에서 꺼내달라고 요동치는 자식들 때문에 배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우라노스는 가이아가 낳은 다른 자식들도 타르타로스에 가두는 것이 취미 및 특기인 듯 행동하니 가이아는 분통이 터져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가이아는 우라노스로부터 벗어나야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몸속에 있는 아마다스란 금속으로 날카로운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낫이었습니다. 가이아는 티탄신이라 불리는 자식들을 불러 모아 낫을 주며 우라노스를 처치하라고 했습니다. 우라노스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다. 너희 형제들을 타로타로스에 가두고 있다. 그를 내 품에서 떼어 놓아야겠어. 누가 그를 처치하겠느냐? 하지만 아무도 선뜻 아버지를 해치겠다고 나서는 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이아의 막내 아들인 크로노스가 나섭니다. 어머님,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자 가이아는 낫을 크로노스에게 줍니다. 크로노스는 시간의 신으로 자유롭게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로마에서는 세턴이라고 불렀는데 토성이 바로 그의 이름을 따서 세턴으로 불립니다.
크로노스는 가이아가 준 낫으로 아버지의 성기를 거세하고 온몸을 조각내 바다로 던지고 맙니다. 우라노스의 몸이 조각날 때 흘린 피가 가이아의 몸에 떨어져 거인 기가스들, 복수의 새 여신, 피비린내나는 죽음을 상징하는 물풀의 나무의 님프, 멜리아스가 태어납니다. 컴퓨터 용량을 나타내는 기가라는 단위는 기가스에서 따온 것이지요. 그리고 바다로 던져진 우라노스의 성기에서는 거품이 부글부글 끓더니만 그곳에서 아름다움의 여신인 아프로디테가 태어납니다. 성기를 잃어버리고 온몸이 조각난 우라노스는 더는 가이아와 부부관계를 지속할 수 없어 멀리 떨어지게 되었고 이때부터 하늘과 땅은 만날 수 없는 사이가 된 것입니다. 가이아는 정말 속이 시원했으나 곧 외로움을 느끼게 되었고 자신이 낳은 또 다른 자식이자 바다의 신인 폰토스와 결혼을 합니다. 둘 사이에서 많은 바다신들이 탄생하지요. 그러나 크로노스 역시 키클롭스 삼형제와 헤카톤 케이레스 삼형제를 타르타로스에서 구해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우라노스처럼 이 괴물들을 구해냈다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키클롭스 삼형제와 헤카톤 케이레스 삼형제는 타르타로스에서 계속 울부짖으며 난리를 쳤고 가이아의 복통은 계속되었습니다. 가이아는 화가 났습니다. 괘씸하구나. 너도 내 아비와 똑같이 될 것이다. 내 아들 중에 너를 물리치고 세상의 왕이 될 아이가 있을 거야. 어머니 가이아의 이런 저주에 크로노스의 맘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싹을 잘라야지. 그래서 부인 레아가 아이를 낳으면 바로바로 삼켜 그 아이들을 자신의 몸속에 두었답니다. 다가올 재앙을 막기 위함과 동시에 자식들의 모든 능력을 가지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이만 낳으면 삼켜버리니 부인 레아는 속상했습니다. 레아는 시어머니 가이아와 의논하여 제우스가 태어났을 때 돌을 아기처럼 강보에 싸서 크로노스에게 삼키게 했습니다. 그러곤 크레타 섬에 데려가 제우스를 몰래 키웠지요. 제우스는 자라서 아름다운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는 메티스라는 여신과 결혼을 했지요. 메티스는 매우 지혜로운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마법의 즙을 만들어 그동안 크로노스가 삼킨 자식들을 토해내게 했습니다. 그래서 빠져나온 제우스의 남매는 모두 5명, 포세이돈, 하데스, 헤라, 데메테르, 헤스티아입니다. 크로노스는 속았다는 사실을 알고 극노를 합니다. 크로노스는 자신의 형제들인 티탄신들과 합세해 제우스를 비롯한 자기 자식들, 즉 올림포스 신들과 싸웁니다. 이렇게 티탄신과 올림포스 신들과의 싸움을 티탄과 싸웠다고 하여 티타노마키아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우스, 포세이돈, 하데스가 중심이 된 이 싸움에서 제우스 편이 훨씬 불리했지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크로노스를 미워할 대상을 찾아 자기 편으로 만드는 거죠. 이를 너무나 잘 알고 있던 가이아는 말합니다. 크로노스가 타르타로스에 가둔 내 자식들의 도움을 받아야겠구나. 그렇지요. 키클롭스 삼형제와 헤카톤 케이레스 삼형제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우스는 이들을 타르타로스에서 구해줍니다. 이때 제우스는 키클롭스들로부터 번개를 선물 받고 포세이돈은 삼지창, 하데스는 머리에 쓰면 눈에 보이지 않는 마법이 투구를 선물 받습니다. 이렇게 10여 년간 전쟁은 계속되었는데 결국 제우스가 이끄는 올림포스 신들이 승리를 거두지요. 그러나 신들은 죽지 않습니다. 다만 타르타로스에 갇힐 뿐. 제우스는 크로노스를 비롯하여 이 전쟁에서 진 티탄 신들을 모조리 가둡니다. 아니, 혼만 내주라고 했지. 모두를 가두었다고? 내 자식들을? 이 손자놈들이 감히. 가이아는 화가 나서 자신과 타르타로스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티폰에게 명을 내려 올림포스 신들과 싸우게 합니다. 이 싸움은 티폰과의 싸움이라 하여 티포노마키아라고 합니다. 우리가 태풍을 타이푼이라고 하는데 티폰에서 따온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힘이 강했던 티폰을 올림포스 신들이 이기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티폰은 제우스를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음식을 운명의 여신에게 받아먹고 방심을 하다가 결국 에트나 화산에 깔리고 맙니다. 티포노마키아에서 올림포스 신들이 승리를 하고 난 후에야 제우스는 자기 권력 굳히기에 들어가지요. 그런데 가이아가 이런 예언을 합니다. 메티스는 앞으로 첫 번째로는 딸을 낳을 것이요. 두 번째로는 아들을 낳을 것인데 아들을 낳으면 그가 너의 자리를 노릴 것이다. 제우스는 앞날이 염려되어 자신의 아내인 메티스를 삼켜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하여 메티스의 능력도 갖게 되고 가이아의 저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물론 메티스가 제우스의 몸속에서 아이를 낳았지만 다행스럽게 딸이었습니다. 첫째니까요. 그렇다면 제우스의 몸속에 있는 메티스가 아들을 낳을 날은 언제일까요? 아무튼 메티스를 삼키고 난 후 제우스는 누이 중 한 명인 헤라와 결혼합니다. 헤라는 제우스의 두 번째 아내이자 영원한 제우스의 짝이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제우스의 머리가 뻐개질 듯 아파옵니다. 참을 수 없는 상태가 되자 헤파이스토스를 부릅니다. 헤파이스토스는 제우스와 헤라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대장장이 신이면서 가장 못생긴 신으로도 유명합니다. 헤파이스토스는 명령받은 대로 도끼로 제우스의 머리를 내리칩니다. 거기서 여인 하나가 나오니 이가 바로 메티스가 낳은 첫 딸, 지혜의 여신 아테나입니다. 제우스가 신들의 왕이 되기까지 이야기를 보면 대를 이어 자식을 삼키고 아버지를 해치우며 권력을 탐하는 이야기입니다. 어째 이런 일이? 라는 말이 나올 정도의 막장 드라마지요. 그런데 그리스 사람들은 이런 신들을 믿고 모셨습니다. 이는 결국 힘을 숭배하고 인간의 이기적 본성까지도 스스로 감싸 안으려는 그리스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 문화를 인간 중심적 문화라고 하는데 인간을 닮은 신을 숭배했던 것도 그 이유일 것입니다. 오늘은 태초부터 막장 드라마를 연출했던 그리스 신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